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이젠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조용하고 또 이렇게 서글픈 일일 줄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 늦게 일어나도 괜찮았고 아무에게도 보고할 일 없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일찍 서둘 필요도 없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요함은 조금씩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누구와도 말이 오가지 않았고 하루 종일 벨이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TV 소리만 흘러나오는 거실. 그 소리에 기대어 나를 달래보지만 그건 소통이 아니라 체험 없는 소음이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용해지면 마음도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문득 나도 모르게 내려놓는 연습만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사람도 밀어놓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도 나를 점점 잊는다는 걸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생겼습니다. 산책을 나가고 식물을 하나 키우고 글을 한 줄 써내려가면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취미라는 단어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삶의 온기를 다시 불러오는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용하고 낯선 시간을 함께 지나고 있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집콕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삶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신의 삶이 다시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나를 가둔 것도 아닌데.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 문을 잠갔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오는 건 자유입니다. 시간도 일정도 눈치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건 한동안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었죠. 늦잠을 자고 천천히 아침을 먹고 책을 펼치거나 TV를 켜두고 하루를 보내고,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여유로움이 점점 고요한 침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는 있는데 그건 함께 있음이 아니라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한 배경음일 뿐이었고, 말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오로지 혼잣말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굳어갑니다. 어느 날 자녀가 묻습니다. 아빠 요즘 뭐해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 말이 맞지만 차마 그렇게 대답하긴 싫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내 하루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외출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게 이렇게도 당연해진 걸까? 그런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들이 하나씩 늘어났던 거예요.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안 나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고, 사람을 안 만나도 괜찮으니까 그냥 두고. 그렇게 나는 점점 세상과 연결된 끈을 놓고 있었습니다.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조용하고 익숙하게 스며듭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줄고, 말도 줄고, 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상처투성이었고,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데, 어딘가 외면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혼자인 건 괜찮지만, 혼자 있는데 익숙해지는 건 참 위험한 일이더군요.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며 사람을 마주하고 하루에 한 명이라도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보기. 처음엔 어색했고 별 의미 없어 보였지만 그 행동들이 내 일상에 다시 움직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내 마음에도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고립은 멈춤에서 시작되고 회복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아직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지만 더 이상 안쪽에만 머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수천 명의 지인이 단 4명으로 줄어든다. 그 말을 들었을 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감이 납니다. 현역 시절에는 문자도 많았고 전화도 자주 오고 만날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회의하고 식사하고 회식하고 사람에 둘러싸여 살았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연락이 뚝 끊깁니다. 전화벨도 멈추고 카카오톡은 조용하고 약속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군요. 처음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익숙해졌고 이제는 두렵습니다. 어떤 날은 휴대폰 연락처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좀 뜬금없다고 느낄까? 망설이다 그냥 화면을 꺼버립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내가 꺼내지 않은 이름들은 기억에서조차 멀어지고요.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잊히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서로 말이 줄고 식탁에서도 핸드폰만 쳐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뭐 재미난 일 있어? 요즘 뭐해? 그 간단한 질문조차 어쩐지 쑥스러워서 꺼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도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거리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톡을 보내고 아내와 산책을 나가고 예전에 친했던 친구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어보고 그 작은 시도 하나가 관계를 다시 잇는 실마리가 되더군요. 예전처럼 깊게 나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잘 지내지? 그 한마디로도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연락이 없는 건 서로가 바빠서가 아니라 서로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고 있어서야.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복잡하고 풍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나씩 소중하게 다듬어가면 외로움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중요한 일은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분께 짧은 안부라도 전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과 인생도 조금씩 다시 살아날 겁니다. TV와 골프의 함정. TV가 켜져 있는 거실은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거기엔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건 TV 리모컨을 손에 쥐는 일이었습니다. 보고 싶던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스포츠까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처음엔 참 좋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놔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채널은 계속 바뀌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TV는 소음을 줄 순 있어도 고독을 이기진 못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골프라는 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시간도 잘 보내고 주변에서 많이 하기도 하니까요. 초반엔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늘 보고 바람 맞고 공을 치고. 하지만 점점 익숙한 얼굴, 익숙한 코스, 익숙한 대화만 반복될 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골프 치고 TV 보고요. 그 대답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TV도 골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나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없고, 내가 성장한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건 소비였지, 삶을 창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진짜 취미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TV도 골프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글 한 줄 쓰기, 사진 한 장 찍기. 그건 시끄럽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서 조용한 울림을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여갈한 내 안에 다시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혹시 당신도 TV와 골프만으로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보자고 작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취미는 생존 전략입니다. 예전엔 취미가 단지 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취미는 내 삶을 살리는 생존의 기술이라는 걸요. 한동안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익숙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 그게 자유인 줄 알았지만 점점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정지 상태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조용하고 마음은 어딘가 눌린 듯 답답하고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이 내 안에 또 다른 욕구를 깨웠습니다. 나도 무언가 하고 싶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 번쯤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그 작은 목소리를 따라 나는 취미라는 단어에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 내가 뭘 좋아했더라? 이 나이에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막상 작은 것 하나 시작하고 나니 내 안에 있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식물을 키우면서 나도 함께 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취미는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결과를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자 작은 숨구멍이었죠. 그걸 통해 나는 나를 다시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한 노년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창조하지 않으면 무기력에 빠진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금방 흐려지고 반복되는 일상은 금세 지루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표현하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작동시키는 생존 전략이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가족 내 위치도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평범해질수록
삶을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취미입니다. 이제 취미는 심심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기울어질 때 나를 다시 세우는 도구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그런 도구가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취미 유형, 걷기와 운동 같은 단순한 움직임. 생각이 복잡할 땐 걷고, 기분이 가라앉을 땐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걸으면서 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구나.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헬스장 등록, 기구 구입, 복잡한 루틴. 하지만요, 사실 가장 강력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저 매일 조금이라도 내 발로 걸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산책이 그저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기 속을 걸으며 하늘을 보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보니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이고 감정도 따뜻해지더군요. 하루 15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이 뻐근하기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나가고 싶어 하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서로 눈인사 나누며 때론 말없이 같은 방향을 걷기도 하고요. 그게 또 참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주 조용한 일상 속 관계. 걷는다는 건 몸을 위한 일이면서 마음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걷기뿐만은 아닙니다. 자전거 타기, 맨손 체조, 가벼운 스트레칭, 동네 체육센터의 수중 운동, 부부가 함께하는 저녁 산책. 이 모든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활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한 분은 70이 넘어 처음으로 셔플 댄스를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발이 따라가지 않아서 계속 실수하셨지만 3개월 후엔 공연도 하셨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내 삶도 박자가 생기더군요.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나를 위해 즐겁게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삶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그저 가까운 골목이라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숨이 차더라도 천천히라도 반복해보세요. 그 걸음이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취미 유형, 여행하기 깊이 탐구하기. 멀리 가야만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충분한 여행이었어요. 한동안 집 안에만 머물다가 갑자기 떠나고 싶어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낯선 공기,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나를 잊고 싶었던 순간. 그래서 기차표 하나 끊고 바닷가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 낯설미 오히려 나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여행이란 공간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잠시라도 삶의 틀에서 벗어나 다시 나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익숙한 동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뎌졌던 감정들이 낯선 풍경 속에서는 다시 선명해지거든요. 물론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에서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보기. 평소 가보지 않던 전통시장이나 골목길 걸어보기. 혼자 1박 2일 다녀오기. 이런 가벼운 여행도 삶의 공기를 바꾸는 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행과 함께 또 하나의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탐구하기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조금씩 공부하고 정리하고 깊이 파고들어 보는 일.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어느 순간 몰입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화초에 빠졌고 누군가는 역사책에 푹 빠졌고 누군가는 글씨 연습을 하다 손글씨 엽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건 단지 배움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은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회복시킵니다. 실제로 한 시니어 유튜버는 은퇴 후 화술을 깊이 공부해서 지금은 어르신 대상 소통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처음엔 무료 강좌 하나 들었을 뿐인데 그게 인생의 이막을 열게 된 거죠. 탐구는 꼭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아는 일, 내가 궁금했던 것을 풀어보는 일,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채우는 일.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행은 나를 바깥으로 데려가고 탐구는 나를 안으로 이끕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지금 떠날 준비를 해보세요. 늘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지금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삶은 단조로운 반복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설렘 하나로 다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취미 유형, 배우기 무언가를 기르기.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배우는 일에는 삶의 무게가 담긴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문화센터를 찾았던 날이 기억납니다. 나이도 있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용기도 부족했지만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셔플댄스 강좌에 등록했죠. 첫 수업 땐 몸이 굳어 따라하기도 벅찼고 다른 분들보다 동작이 늘 느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음악에 맞춰 발을 움직이고 박자를 맞추는 그 시간이 그저 재미있다를 넘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배운다는 건 나를 다시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모니카를 배우는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소리도 못 내셨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며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게 됐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 박수 쳐주는 걸 듣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배움이란 지식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한결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글쓰기, 스마트폰 활용법. 배울 수 있는 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기가 아니라 시작하기입니다. 그리고 배움 못지않게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기르고 돌보는 일입니다. 식물 하나 키우는 일, 텃밭에 상추 몇 포기 심는 일, 화분에 이름표를 붙이고 물 주는 일. 이 모든 과정이 조용한 감정을 불러옵니다. 어느 날 화분 속 작은 새싹이 올라와 있는 걸 봤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돌본다는 건 결국 나를 돌보는 일과 같구나. 어떤 분은 반려동물을 기르며 정서적으로 많은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에게 밥 주고 산책시키고 말을 걸다 보면 혼잣말 같던 하루가 대화처럼 느껴진다고요. 이런 돌봄의 시간은 외로움과 불안을 이겨내는데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 내 안의 생명력도 함께 살아납니다. 기르는 건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 한 조각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배우고 기르고 돌보는 일. 이 세 가지는 은퇴 후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에 다시 의미를 채워주는 가장 따뜻한 취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것, 혹은 작은 화분 하나, 그것으로도 삶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취미 유형, 부수입 활동 유튜브 하기. 취미가 소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좋아서 했던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고 작은 수입이 되었을 때 그 뿌듯함은 꽤 오래 가더군요. 요즘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작은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용돈이나 의미 있는 수익이 생긴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가치가 되는 일이 아닐까요? 한 분은 자수로 만든 손가방을 동네 플리마켓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누가 사겠어? 반신반의하며 나갔는데 정말로 한 손님이 정성스레 고른 뒤 어머님 손길이 느껴져서 샀어요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분은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좋다고 말해주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꼭 물건을 팔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로 원데이 클래스를 열거나 글쓰기로 원고를 기고하거나 재능을 봉사 겸 소규모로 나누거나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그건 이미 소중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은 시니어들이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처음엔 그거 젊은 사람들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는 꽃 키우는 일상을 찍는 분, 할머니 밥상 레시피를 올리는 분, 혼자 걷는 풍경을 영상으로 담는 분 등 정말 다양한 시니어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잘 찍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 내가 만든 반찬, 나만 아는 건강 팁, 나이 들며 느끼는 감정들, 그것들이 모이면 당신만의 콘텐츠가 되고 당신만의 기록이 됩니다. 한 어르신 유튜버는 구독자 100명만 돼도 세상 어딘가에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내 목소리가 세상 어딘가에 닿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게다가 소소하게나마 광고 수익이 생기고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일상이 활기를 찾게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감각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하루를 기록해 보세요. 당신의 손재주, 지혜, 경험은 누군가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이제는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취미는 때론 수익이 될 수 있고 그 수익은 곧 삶의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취미 유형, 글쓰기 버킷리스트 봉사활동. 글을 쓰기 시작한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자꾸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노트북을 켜고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하다. 단 한 줄, 그렇게 시작된 글쓰기가 나를 다시 나에게 소개해주는 시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말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면서 감정이 정돈되고 기억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죠. 처음엔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뭘 써야 할지 몰라 멈칫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꾸 쓰다 보면 잊고 있던 장면, 놓쳐왔던 감정들이 슬며시 올라오더군요. 글은 나를 다정하게 꺼내보는 거울입니다. 요즘은 블로그, SNS 또는 노트 한 권으로도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 일기, 자녀에게 쓰는 편지, 나만의 삶을 기록한 회고록, 내가 배운 것들을 정리한 메모. 이 모든 글들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이 쌓이면 때론 작은 책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미뤄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언젠가는 하면서 계속 미뤄온 일들. 하지만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 언젠가 아닐까요? 혼자 여행 가보기. 자녀와 단둘이 식사하기. 그토록 꺼내지 못한 말 해보기. 오래된 친구에게 용서 구하기. 그림 그려보기. 글 써보기. 노래 불러보기. 이 모든 게 크고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버킷리스트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제대로 살기 위한 목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취미 하나.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건 세상에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 번은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받은 말 한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할머니 밥 너무 맛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 그분은 하루 종일 웃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기쁨 하나 심는 일, 그게 바로 봉사였습니다. 봉사라고 해서 크고 거창한 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반찬 나눔, 책 읽어주기, 재능 나눔, IT 기기 알려주기. 당신의 손, 시간, 경험은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 관계가 생기고, 대화가 생기고, 삶의 활기가 생깁니다. 그건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나를 위해 시작한 취미가 어느 순간 타인을 위한 활동이 될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 후반부에 꼭 들어가야 할 3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글쓰기, 도전, 나눔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시작해봅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이 얼마나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지를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일터를 지키고, 가정을 책임지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맨 마지막 순서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떠나고, 일은 끝났고, 사람들도 멀어졌고, 그리고 남은 건 하루 종일 머무는 집, 익숙하지만 낯선 침묵, 그리고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차례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로서 살아갈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TV를 보며 흘려보내는 하루보다 나를 위해 움직이고, 배우고, 돌보고, 만들어가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말이죠. 처음엔 어렵습니다. 낯설고 용기가 안 나고 나이 탓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 줄 일기, 오늘 물 준 화분, 오늘 걸은 20분, 오늘 열어본 강의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삶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멋지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인생의 후반전이 가장 빛나려면 그 안에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다음 취미는 무엇인가요? 그 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봅시다. 우리 멋지게 나이 듭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성 영상, 은퇴 후 집콕만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당신을 다시 살게 할 10가지 취미였습니다.